자, 우리 레이어가 잘 구분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업한 화면을 하나씩 한번 꺼보면서 제일 위쪽에 벽이 가장 많이 보이기 때문에 벽을 한번 제거를 한번 해봤어요. 잠깐 보기 위해서 꺼봤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몇 개가 지금 남아있죠. 자, 몇 개 남아있는 것들은 지금 이게 아마도 바닥 레이어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을 위쪽에 벽에 해당하는 높이 있는 부분을 벽으로 옮겨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바닥을 한번 꺼보고 벽을 켜보면, 자, 이제 이번에는 제대로 들어갔죠? 바닥과 벽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다시 한번 문틀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문틀 만들기를 해볼 겁니다. 따라가기 버튼을 이용해서. 자, 문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초에 그렸던 캐드 화면을 좀 찾아야 되는데, 캐드 선들을 지금 찾기 위해서 여기서 그렸던 바닥과 벽을 좀 없애보면 이렇게 밑에 여기 있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클릭을 해보면 한 번에 선택이 되는데, 이게 그룹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이따 그룹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룹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애초에 불렀던 도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바닥을 키면,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바닥보다 밑에 내려가 있죠. 자, 그래서 자, 이 문틀을 똑같게 하나 올리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선을 선택을 했는데 일부는 따로 선택이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좀 같이 좀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을 좀 꺼내고, 자, 요걸 전부 다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택을 하신 상황에서, 자, 오른쪽 키 눌러서 개체 분해를 하고 다시 한번 다 선택을 해서, 자, 오른쪽 키 눌러서 그룹 만들기를 한번 다시 눌러줄게요. 그룹 만들기. 자, 그리고 다시 바닥을 킨 상황에서 지금 아까 여기 높이가 100 정도 올라갔었죠. 자, 그래서 얘를 여기에서 잡아서 적당한 선을 잡아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100 정도 얘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바닥에 해당하는 부분에 아까 우리가 그렸던 요 그 캐드의 선들이죠. 캐드의 선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캐드의 선일 뿐입니다. 저 요거를 또 면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기 전에 일단 레이어를 새로 추가해서, 자, 이번에는 문 레이어를 만들겠습니다. 자, 위에 문 레이어를 썼기 때문에 도어라고 쓸게요. 자, 도어 레이어로 옮긴 상황에서, 자, 여기다가 사각형 버튼과 또 연필 버튼 등등을 이용을 해서 처음에 벽을 했듯이, 자, 문틀을 만들기 전에 자, 일단 그룹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옆에다가 예시 도면을 도형을 그려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빈 곳에 아무 곳에, 자, 간단한 사각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육면체를 만들었고요. 자, 얘들을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육면체는 그냥 이 상태로 두고요. 자, 두 번째 육면체는 전부 다 3번 클릭을 해서 전부 다 선택을 해서 오른쪽 키를 눌러서 그룹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차이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첫 번째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육면체, 하나는 그룹을 만들어진 육면체인데요. 자, 지금 여기에 추가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추가선을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 이동키를 가지고 이 선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선을 한번 움직여 볼 건데, 이렇게 선을 움직이면, 자, 이 선만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선에 해당되어 있는 면이 같이 끌어 나오죠. 자, 근데 똑같은 현상을 지금 옆에다가, 이쪽에다가 역시 중간점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요 선을 선택을 해서 지금 방금 그룹으로 만들어진 삼각형 위에 있는 선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얘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자, 가운데를 자꾸 이렇게 끌어도 자, 선만 따로 움직입니다. 자, 지금 차이점이 보이시죠? 하나는 상황에 따라 지금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럴 때는 그룹이 아닌 게 좋고요. 지금처럼 좀 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의 요소가 좀 다를 때에는 서로 연관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자, 이렇게 하나는 그룹이었고 하나는 그룹이 아닌 상황에서 자, 똑같이 또 이렇게 옆에다가 자, 이동을 시켰을 경우 자, 그룹이었던 것은 자, 이제 요거를 분리를 좀 실수를 해서 이 부분을 분리를 좀 하고 싶은데 분리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는 거죠. 선택을 세 번을 선택을 하면 얘까지 같이 선택이 되고 그렇다고 요거만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하려고 해도 자, 옆에 게 이렇게 따라오고요. 그렇죠? 그런데 자, 바로 옆에 거 얘 같은 경우는 이것만 선택을 세 번을 클릭을 해도 얘만 선택이 됩니다. 이동하려고 하면 그냥 바로 이동을 떨어지고요. 자, 이렇게 그룹이었느냐 그룹이 아니냐는 이런 속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그룹을 만드는 작업이 사실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같은 그룹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할 문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추가로 해야 될 문틀도 자, 여기에 이제 문틀을 작업을 할 건데 이 문틀도 문화하고 분리가 좀 돼야 되겠죠. 그 문틀을 수정하거나 뭐 이렇게 뭐 그럴 일이 있거나 문의 디자인을 바꾼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벽과 문이 합체가 돼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문틀은 바깥에 따로 작업을 할 건데 애초에 우리가 그렸던 것들 중에 우리가 요 레이어를 이렇게 꺼보면 처음에 우리가 사용했던 이런 도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우리 문틀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기존 도면을 이동을 좀 해서 기존 도면에 여기 그 문틀 부분만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 분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개체 분해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문틀 부분을 또 이건 지금 선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따라서 그려야 되겠죠. 실제로 나는 지금 여기 사각형 하나만 잡았는데 이 주변에 것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같이 채워질 때가 간혹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선 한두 개만 찍었는데도 다 같이 된다거나 이렇게 분리가 되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다시 지워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을 도어 레이어에 옮겨야 되겠죠. 지금 색깔이 이렇게 표시되는 걸로 봐서는 레이어 0으로 지금 작업이 되고 있는데 역시 선택하고 자, 추가 선택 같이 해서 얘네들을 도어 레이어로 옮기시고요. 자, 도어 레이어에 작업이 되도록 레이어를 다시 한번 수정을 좀 했습니다. 필요 없는 선들은 지워주시고요. 자, 지금 자, 문과 있고 문틀이 있는데 자, 문틀을 만들 때는 자, 여기 지금 뷰를 좀 다시 한번 전체 뷰가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전체 뷰가 나오게 할 때는 여기 밑에 돋보기 중에서 화살표 주변에 화살표가 전부 다 있는 이걸 누르면 어떤 화면에서든 전체 뷰가 쉽게 잡힙니다. 자, 지금 문틀이 따라가야 될 경로가 지금 여기가 있습니다. 지금 따라가기를 해볼 건데요. 자, 문틀 경로는 이쪽에 있습니다. 요거 이 선과 그 선 다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추가선 이렇게 디귿 요 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을 복사를 할 거예요. 복사는 이동 키를 누른 다음에 컨트롤 키를 한번 누르면 이동 키 옆에 조그마한 사각형이 플러스가 활성화되죠. 자, 이게 복사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디귿자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복사를 해서 끝점을 잡아서 자, 얘를 이쪽에 있는 문틀이 그려진 곳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자, 지금 이게 지금 선택이 됐기 때문에 활성화가 파란색으로 돼 있죠. 자, 먼저 경로를 지금 화살표 선택 키를 이용해서 경로를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해준 상황에서 따라가기. 자, 풀푸시 밀기 끌기 밑에 있습니다. 따라가기 버튼을 클릭한 상황에 요 문틀을 클릭을 한번 해주면 자, 지금 이렇게 모양대로 문틀에 처음에 설정한 모양대로 좀 이렇게 문틀이 3차원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보이시죠? 3차원. 그 다음에 자, 지금 이거는 디귿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보통의 아까 기본 문틀은 지금 이렇게 요거는 풀푸시는 이렇게 위로만 올릴 수 있다면 이 따라가기는 지금 모양이 좀 되게 다양한 모양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이렇게 자유곡선이라든가 뭐 어떤 모양이든지 가능한 되게 다양한 뭐 관 설계라든가 뭐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 순식간에 지나가서 여러분이 잘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다시 한번 위쪽으로 보면 한 번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따라갈 경로를 선택합니다. 따라갈 경로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따라가기 버튼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따라갈 객체 문틀이죠.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러면 모양이 되게 다양한 모양이 지금 문틀의 모양이 만들어졌죠. 자, 이 문틀에 문도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문은 지금 그냥 단순히 위로 올리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은 그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은 올리고 역시 여기도 작업 중에 필요 없는 선들이 보여서 잠깐 정리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문과 문틀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 문과 문틀은 자, 이렇게 화면을 잘 정리를 해서 문과 문틀은 잘 선택한 상황에서 자, 여기 밑에 선들이 조금 선택이 안 돼 있어서 자, 문과 문틀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 자, 좀 전에 얘기했던 오른쪽 키 그룹 만들기. 자, 이 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룹 만들기. 자, 그룹 만들기를 해서 벽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황에서 이동키 또는 복사키를 눌러도 되겠습니다. 이동키 또는 복사키를 눌러서 문틀에 원하는 부분을 잡아서 원래 문 쪽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자, 문이 완성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역시 다른 방문과 욕실문도 똑같이 이렇게 문틀과 문 작업을 또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각자가 여러분이 연습하는 차원에서 각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세탁실 앞에 창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문틀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세탁실 앞에 문틀을 기준으로 이번에는 한번 만들어진 이렇게 요소가 있는 걸 가지고 다른 쪽에 비슷한 요소를 한번 변형해서 복사하는 것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따라가기를 연습하는 의미에서 각자 다 따라가기를 통해서 만들어도 좋고요. 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아까 따라가기를 이용해서 세탁실 앞에 문틀을 만든 거고요. 역시 얘를 복사를 해서 끝점을 잡아서 자, 여기에다가 요거는 정확한 그 치수에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을 거예요, 크기가. 자, 그런데 요 문틀을
지금 폭은 똑같은데 여기 화장실 쪽으로 지금 바꿔서 다는 것을 지금 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요. 참고로 여기 화장실 문과 여기 세탁실 문은 폭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 두께는 똑같은데 폭이 조금 다릅니다. 높이도 똑같고요. 옆으로 가는 폭만 지금 조금 100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얘들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기에 있는 것을 복사를 먼저 해야 되겠죠. 복사를 해서 자, 지금 일단 자, 이쪽으로 가지고 왔고요. 자, 지금 방향이 얘가 90도 회전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동 키 밑에 있는 회전 키를 이용해서 자, 여기 회전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각도기가 초록,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등등 3차원이기 때문에 뭐 그냥 까만 그 회전색까지 각도기까지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옵니다. 자, 지금은 평면상에 90도만 돌리면 되기 때문에 파란색이 되겠죠. 파란색으로 먼저 축 끝을 잡고요. 그다음에 기본이 0도가 돼야 될 축을 한번 설정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돌리면 회전이 되는 게 보이시죠? 90도니까 90 엔터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쪽으로 가지고 가서 이동을 할 때 기본 키를 잡아서 한 점을 지점을 잡아서 끝점을 잡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보면 보시다시피 여기가 약간 모질하죠. 자, 이런 경우는 자, 얘들을 크기를 키워야겠죠. 자, 스케일 킵니다. 스케일, 배율을 회전키 바로 옆 밑에 있는 배율을 누르시면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점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누르면 이렇게 두께랑 뭐 다 넓어지는 거니까 요거보다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축을 이렇게 무작정 키울 때는 뭐 대각선도 괜찮지만 보통은 이렇게 기준점이 내가 원하는 점을 잡으면 반대쪽에 기준점이 나옵니다. 지금 핑크색으로 나오죠. 빨간색이 내가 잡으려고 하는 점이고요.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축에 맞춰서. 자, 가운데를 잡고 끝에 가면 가장자리라고 뜰 때 이렇게 늘려주시면 아까 만들었던 것들을 그대로. 참고로 이것도 크기가 이제 비슷하다, 모양이 비슷하다면 크기를 줄여서 사용할 수도 있었겠죠. 지금은 얘랑 얘가 두 문틀이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두 문틀을 활용해서 자, 이렇게 문틀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3개의 문틀까지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은 지금 따로 옆에서 역시 빈 공간에다가 따로 만들어서 여기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역시 레이어 만들어서 자, 윈도우라고 윈이라고 할게요. 윈. 자, 레이어를 만드시고요. 자, 윈 레이어에 자, 일단 큰 창문부터 큰 창문을 기준으로 자, 복사를 해서 사각형을 일단 좀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도면하고 똑같은 크기의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나를 끌어왔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이 레이어, 이 선들이 전부 다 윈 레이어로 들어가야 되겠죠. 윈. 자, 여기에 맞추어서 창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선이기 때문에 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 일단 네모를 먼저 그렸고요. 자, 창문 틀 큰 치수는 지금 창문의 치수들은 임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문 틀을 만들기 위해서 오프셋을 이용해서 오프셋 따라가기 밑에 있습니다. 오프셋을 이용해서 끝을 찍고 첫 번째 창틀은 30 정도로 값을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선이 이렇게 2개가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유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유리를 감싸고 있는 두 번째 창틀, 일단 중간점에 먼저 선을 한번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내부의 창틀, 자, 역시 옵셋으로 내부의 창틀을 자, 가이드선을 이용해서 내부의 창틀의 두께를 뭐 60 정도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60. 자, 그래서 사각형으로 자, 창틀을 이렇게 그리고요. 다시 오프셋을 이용해서 자,
삼각형이 지금 두 개가 분리된 효과가 나오죠. 자, 60. 자, 여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일단 이쪽은 반대쪽은 이 창문을 만든 다음에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창틀과 요리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자, 일단 상세한 그룹이 좀 필요해요. 여기는 다 연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바깥의 것을 일단 그룹 만들기를 더블 클릭을 해서 그룹 만들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쪽 창틀도 역시 더블 클릭해서 또 그룹 만들기를 해주시고요. 마지막 유리도 오른쪽 키 그룹 만들기. 자, 그룹을 세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룹을 만든 상태에서 두께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룹 안으로 좀 들어가고 바깥으로 나오고 이렇게 클릭이 조금 불편해질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자, 일단 큰 틀에 해당하는 여기 참고로 유리는 좀 우리가 유리 느낌 이건 추후에 재질에서 줘야 되는 거긴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한테 바로 효과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잠시 레이어 하나를 더 만들어서 요건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잠깐 보여주기 위한 준 윈 글라스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 글라스 같은 경우는 좀 재질을 색상을 좀 여기서 바꿀 건데요. 원래 이 작업은 재질에서 하는 게 사실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유리색이니까 약간 하늘색 계열로 가고 밑에 보면 불투명도라는 게 있는데 불투명도를 좀 낮춰서 51%, 50% 정도 해서 자, 확인을 하고요. 자, 이 윈 글라스에 해당하는 이 부분만 재질을 윈 글라스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지금은 색깔로 이렇게 보이는데 나중에 놓으면 이게 불투명한 게 투명해진 유리 같은 효과가 나올 겁니다. 자, 일단 큰 바깥의 거, 큰 틀. 자, 유리 틀. 자, 얘를 그룹 내로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그룹 내로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좀 주변이 그룹 바깥이 좀 약간 비활성화됐죠? 자, 여기에 색깔이 좀 진한 이게 지금 그룹 안으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밀기 끌기를 이용해서 자, 두께 150이었으니까 자, 150 벽체랑 두께를 똑같게 창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깥에 클릭을 하면 지금 다시 색깔이 좀 주변 색깔이 진해지면서 그룹 바깥으로 나온 거고요. 자, 또 내부 요 안에 창틀도 또 역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역시 자, 얘는 두께 30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도 뭐 두께를 5mm 정도만 둘게요. 5. 자, 이 두께에 준 요 유리를 그룹을 잡아서 자, 일단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모서리 쪽으로 확대를 해서 끝을 잡은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룹 내, 중간점 그룹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뜰 때 클릭을 하면 중간점으로 자, 이동을 한 겁니다. 가운데로. 자, 이렇게 가운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것과 첫 번째 이 창틀과 유리를 둘 다 선택을 해서 자, 얘도 이동을 하는데 얘는 뒷면에서 잡아서 기준점을 잡아서 뒷면의 끝을 잡고 이쪽으로 오시면 중간점 그룹 내라고 하면 가운데로 가겠죠. 자, 창문 하나가 완성이 됐으면 나머지 미서기 창이기 때문에 나머지 창은 역시 복사를 해서 복사키를 이용해서 자, 옆에 쪽에 위치를 잘 잡기 위해서 잠깐 위치를 반대쪽 끝을 잡아서 역시 네, 그 중간점 그룹에 잘 가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창틀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얘도 지금 사실 우리가 이중창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필요한 내부의 것들을 전부 다 그룹을 만들고요. 살짝 앞으로 좀 이동을 해오고 자, 그룹을 자, 두 가지를 다 선택을 해서 그룹 만들기를 하고 자, 좀 앞쪽으로 약간 끌어오고요. 자, 얘를 다시 복사를 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중창도 만들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은 다시 다 같이 자, 그룹 만들기를 계속 지금 몇 개의 그룹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룹 만들기를 해서 자, 여기에 이렇게 처음에 이 창에 맞춰서 크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이 창 크기가 맞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면 자,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살짝 이 안쪽에 반투명하게 이렇게 유리 효과가 나는 거. 참고로 윈 글라스를 투명도를 더 조절을 하면 이렇게 내부가 더 투명해지면 더 내부가 잘 보입니다. 근데 요거는 실제 재질이 아니고요. 나중에 요거는 이제 잠시 요게 보이는데 재질은 추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또 이렇게 창문이 만들어졌으면 기존의 창문을 뭐 치수가 약간 창틀이랑 이런 게 달라지긴 하겠지만 여기에 응용해서 집어넣기 위해서 얘는 그냥 이 창문을 또 복사를 해서 자, 여기에 집어넣은 상황에서 자, 크기를 스케일 키를 이용해서 자, 이런 식으로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스케일 키 등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자, 크기를 조정을 해서 창틀을 다시 한번 이쪽에도 넣었고요. 참고로 저쪽 마지막 창문은 또 복사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도면상에 보면 여기는 미석이 창문이 아니라 고정 창문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개체 분해를 해서 그룹을 깨고 자, 고정 창문이기 때문에 자, 유리가 계속 개체 분해를 해서 필요 없겠죠. 하나만 필요 있습니다. 하나만. 자, 얘도 또 한 내부만 스케일을 이용해서 가운데 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배율을 이렇게 할 때는 직접 그리지 않을 때는 이렇게 두께라든가 이런 게 변형이 좀 심합니다. 자,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필요할 때만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은 고정창은 보통 유리가 하나죠. 하나니까 자, 이 상태에서 역시 또 그룹을 만들고 이것도 이렇게 집어넣고 또 스케일 키를 배율 키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그룹을 만들지 않으면 매 그룹마다 전부 다 이 작업을 따로 요리 따로 창틀 따로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그룹으로 처리를 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이렇게 창과 유리를 지금 다 넣어 보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문과 창문 만들기를 각각 해봤는데요. 자, 어떠셨나요? 상당히 좀 매력적인 프로그램 아닌가요? 자, 창문, 가구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여기서는 좀 컴포넌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컴포넌트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좀 다른 그 요소들하고 합쳐지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작업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한 요 작업 무슨 작업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룹 만들기. 그룹 만들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룹이 너무 자주 상세하게 만들어져도 또 어렵고요. 추후에 수정하거나 이렇게 할 때가 어렵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룹이 안 만들어지면 서로 선들이 요소들이 서로 간섭을 해서 추후에 또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스케치업 프로그램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 지금 여러분은 그냥 무작정 따라오기를 하고 있는데 요런
그룹 만들기 외에도 요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또 컴포넌트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그 그룹의 속성하고 컴포넌트의 속성이 약간 좀 차이점도 있고요.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사용했는데 그 명령어들에도 하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더 있습니다. 근데 그걸 시간 관계상 우리가 지금 다 다루지는 못하고 있죠. 자, 일단 오늘 사용했던 명령어들 뭐가 있었죠? 네, 그쵸. 일단 복사, 이동과 복사 기능을 사용했었고요. 또 옵셋이라든가 또 따라가기, 풀푸시는 뭐 지난 시간부터 계속 같이 했으니까. 자, 그 외에도 뭐 줄자로 표현되는 가이드선, 뭐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 외에 회전 뭐 이런 것도 좀 있었네요. 회전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명령어들의 가장 그 간단한 버전들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수업을 좀 했었는데, 여기에 좀 뭐 예를 들면 이동과 복사가 한 명령어로 컨트롤 키 하나로 더 이렇게 하위가 된 것처럼 그 이동에 복사에 뭐 캐드에서 얘기하는 어레이 기능이라고 하죠. 배열 기능 뭐 이런 것도 좀 더 있고요. 또 뭐 가이드선 같은 경우도 추가 기능, 하위 기능, 뭐 회전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가 하위 기능들이 좀 더 있거든요. 그 구체적인 명령어에 대한 기능들에 대한 소개가 여기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것까지 다 하기에는 좀 시간 관계상 어려워서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목표가 이 원룸을 한번 완성해 보는데 목표가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이번 시간에 배운 것들을 토대로 좀 과제, 이번 시간에 좀 과제를 한번 제시를 해볼까 합니다. 영상 끝에 좀 창문과 또 가구 요런 것들을 제시를 할 건데 이 창문과 가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스케치업으로 요걸 만들어서 제시된 것들을 따라해서 만들어서 과제방에 등록할 때는 내보내기 기능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자, 다 만든 상황에 가장 좋은 뷰로 컴퓨터 화면에 딱 보이게 해주고 너무 작거나 너무 크게 하지 말고 한 화면에 잘 나오게 조절을 한 상태에서 내보내기에 JPG 기능이 있습니다. 그림 파일로 JPG로 내보내기를 해서 그림 파일로 만들어진 것을 과제방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하나, 창문 하나 그 영상 끝에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은 제시되는 가구를 보면서 만들어 볼 건데 따라하기가 아니라 아마 직접 해보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어려울 거예요. 창문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이 하나 같이 만들어 보긴 했지만 또 혼자서 하려고 하면 생각만큼 쉽지가 않을 겁니다. 강의를 토대로 해서 한번 각자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굳이 이렇게 누군가 제시를 하지 않아도 인터넷에 보면 되게 괜찮은 디자인의 가구와 뭐 창문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한번 직접 3D로 한번 구현해 내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아이디어가 없을 때도 그 기존 가구들을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그래픽으로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수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스케치업에 자, 거의 뭐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의 스케치업의 재질 표현과 그다음에 그 3D 웨어하우스라고 해서 공유하고 있는 컴포넌트를 공유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인터넷상에. 그 재질 표현과 컴포넌트 등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컴포넌트 가구 다 배치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사실 여기 5시간까지 원래 작업을 하기로 했었던 그 목표가 있었는데 도저히 분량상 나오지가 않아서 6시간으로 지금 제가 늘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아마 재질에 더 내용이 집중이 될 거고요. 재질 표현에 추후에 잠깐 컴포넌트는 잠깐 언급을 해서 여러분이 각자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배치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